언론 플레이에 강훈이 이용하는 거 그만둬주세요. 본인 자신을 위해 싸우는 건 아니시겠죠?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얻는 것이 현장 검증 아닙니까? 난 이기는 팀을 만들 거고 그게 싫으면 나가요. 강훈이를 낳은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훈이의 삶이 손해라면 그 손해를 만든 게 누굽니까? 최웅산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오엔 파트너스에 해대는 존재? 남겨둘 생각 없어. 프로보노 팀도 오빠도. 하나님을 고소하겠다는 당찬 아이의 말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시작된 재판. 그것이 이제 웅산그룹이라는 거대 재벌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방영한 3화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4화 예고편 분석에 앞서서 3화의 내용들을 살짝 짚어보죠. 프로보노의 스토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다윗을 판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12억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이 개별 사건들을 심도 있게 변호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공익 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강다윗은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12억 사과박스 뇌물에 연루되게 만든 사건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섭니다. 초등학교 동창 김주섭을 사칭했던 인물의 정체는 유재범이란 자였죠. 상습 사기범으로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1년 전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했죠. 다윗과 친분이 있던 형사가 알아봐준 결과 유재범이 입국 당시 개통한 폰의 통화 내역 중 유독 많이 찍힌 번호가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부장판사실 전화번호였죠. 돌이켜보면 다윗이 직접적으로 통화한 적은 없었지만 과거 김주섭이라 칭하는 유재범에게 여러 차례 사무실로 전화가 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모두 사무실의 윤 실무관이 전화를 받았었죠.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단순한 범행이 아니라 미리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범행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채운 다윗은 결국 윤 실무관에게 사람을 붙여 미행을 시작하죠. 그리고 더욱 이상한 건 오엔 파트너스의 대표인 오정인의 태도입니다. 정인은 유재범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듯했고 강다윗이 판사직을 내려놓게 된 12억 사과박스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앞에서는 알 필요도 없다는 듯 선을 긋죠. 오정인은 오엔 파트너스를 대한민국 자체라고 표현하며 개인의 정의나 억울함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돌아섭니다. 강다윗을 영입해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오정인이라는 점에서 의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쩌면 오정인이 12억 사과박스 사건의 배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강하게 밀려들죠. 3화의 중심에는 선천적으로 하지 마비를 앓고 있는 12세 소년 강훈이 있습니다. 강훈은 프로보노 사무실을 찾아와 줄기차게 말하죠. 하나님을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신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손해이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다는 고백입니다. 강다윗은 이를 어린아이의 말로 치부하며 사건을 거절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년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강훈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오고 며칠 뒤엔 강훈의 어머니까지 찾아옵니다. 강훈의 어머니인 정소민은 급기야 아들의 뺨까지 때리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죠. 소민은 아이를 거칠게 대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우울증과 알코올 문제를 안고 살아온 인물입니다. 강훈은 다윗에게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털어놓습니다. 어머니는 9살에 고아원에 버려졌고 그곳이 싫어 가출했고 가출팸에서 살다가 16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그를 낳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하필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어린 강훈의 말이 몹시 가슴을 아리게 하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프로보노 팀 내부의 갈등도 본격화됩니다. 강다윗은 여전히 돈이 되는 사건을 맡아야 그 이익이 결국 약자에게도 돌아간다는 주장을 펼치죠. 반면에 박기쁨을 비롯한 기존 프로보노 팀원들은 비록 이기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공익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념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죠. 사건의 방향을 바꾼 건 박기쁨이었습니다. 고소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웅산종합병원으로 명확히 하죠.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출산을 원치 않았던 산모의 의사는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산모가 알코올 중독과 영양실조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임신 중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출산만을 강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웅산종합병원의 임신 중절 수술 비율이 다른 병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낙태 반대 운동을 후원해온 웅산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죠. 웅산그룹이 후원하는 엘리엇 재단. 그 이름은 사망한 최웅산 회장의 외아들 엘리엇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낙태 반대라는 회장의 개인적 신념은 어느 순간 병원의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고 그 결과 아이를 감당하기 힘든 엄마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의 삶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사건을 맡은 1심의 판사는 몹시 현명하면서도 잔인한 판결을 내립니다. 1심 판결에서 소송은 결국 기각이 되는데요.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을 병원 책임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판사는 산모에게 낙태할 기회를 줬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병원 측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성립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즉 강훈이가 태어난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손해여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존엄하다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법적으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생명보다 나은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 김강훈의 출생을 손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모두가 숙연하게 그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아름다운 개소리라 평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 있게 항소를 선언합니다. 장애를 가진 소년 강훈이가 헌법의 정신처럼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릇된 신념으로 그를 태어나게 만든 웅산그룹 회장 최웅산을 고소하여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프로보노 3화는 그렇게 끝이 나죠. 누군가를 태어나게 한 선택이 언제나 선이었는지 의문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얻는 것이 현장 검증 아닙니까? 내가 판사할 때는 그랬었는데. 4화 예고편은 현장 검증을 이유로 담당 판사와 웅진그룹 측 변호사가 휠체어에 타고 돌아다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원고인 강훈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윗이 하려는 건 현실을 겨눈 전략이죠.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건 손해다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생각인 듯합니다. 언론 플레이에 강훈이 이용하는 거 그만둬주세요. 본인 자신을 위해 싸우는 건 아니시겠죠? 다윗은 여론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 강훈이를 언론 앞에 세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다윗의 행동은 기쁨에게 큰 반감을 삽니다. 난 이기는 팀을 만들 거고 그게 싫으면 나가요. 승리를 쫓는 변호사 다윗, 인권을 우선하는 변호사 기쁨. 이들의 대립은 단순한 논쟁이 아닌 프로보노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싸움으로 번집니다. 과연 정의의 무게는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최웅산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 언론들은 매섭게 강훈과 강훈의 엄마를 물어뜯습니다. 강훈이를 낳은 것이 손해냐? 강훈이의 삶이 손해라면 그 손해를 만든 것이 누구냐? 와 같은 잔인한 질문들을 던지죠. 그로 인해 강훈의 엄마인 소미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궁지에 몰립니다. 타인들의 삶과 죽음에 관여할 무슨 다른 권한 같은 게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다른 아이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엄마가 아닌 강훈이가 직접 나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중절 수술을 막았던 웅산종합병원 그리고 웅산그룹의 회장 최웅산을 상대로 말이죠.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다른 아이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도 대답될 수 없는 아이의 질문이 가슴을 참 먹먹하게 합니다. 파트너스에 해대는 존재? 남겨둘 생각 없어. 프로보노 팀도 오빠도. 재판에서 프로보노 팀의 입지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웬 파트너스의 대표 오정인이 선언하죠. 오웬 파트너스의 해가 되는 존재는 남겨둘 생각이 없다고. 강다윗뿐 아니라 프로보노 팀 자체를 말입니다. 과연 이 재판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을지,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정말 조마조마한데요. 그래서 더욱 사화가 기다려집니다. 특히나 존재만으로도 화면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의 배우 유재명이 웅산그룹 회장으로 등장하는데요. 법정에서의 연기 대결이 정말 큰 임팩트를 줄 것 같습니다. 1화부터 재미있었지만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프로보노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사연도 정말이지 뭉클하네요. 특히 좋은 집안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좋은 것만 보고 자랐을 것 같았던 기쁨이 청각장애인 부모님과 어렵게 살아왔던 것이 드러나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쁨을 법 덕후가 되게 만들었던 판사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울컥했고요. 김영실 변호사는 허름하긴 하지만 명품 같은 옷을 입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실상은 재벌집 아들쯤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처음엔 프로보노를 그저 재미있는 사이다 법정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갈수록 작가님이 참 여러 가지를 고심하면서 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대사 하나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법과 정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요. 웰메이드 법정 드라마 프로보노는 매주 토 일요일 9시 10분에 TVN에서 방송됩니다. 티빙과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흥미로우셨다면 본방 사수 함께해요.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